강원도 철원군의 한적한 들판. 에이, 철원 편야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새벽녘. 아, 부드러운 햇살이 논과 밭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맑은 아침 공기에는 들고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갔다. 우와, 흙길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와 어우러졌다. 평온한 하루의 시작으로 보이는 이 풍경 속에서, 그러나 철원역을 가로지르는 철로 위에서는 절망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에이, 진돗개 어미 가니가 차가운 철로 위에 묶인 채 누워 있었다. 한때 비너스 눈처럼 하얀 털은 이제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붙었고, 지친 몸은 떨리고 있었다. 날카로웠던 눈빛은 공포에 휩싸여 크게 뜨여 있었지만 동시에 굳건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 곁에는 세 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떨고 있었다. 아,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리는 그들의 몸. 안열픈 울음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찢었다.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로가 진동하며 다가오는 기관차의 기운이 점점 강해졌다. 항이는 낮은 신음을 내며 밧줄의 몸을 비틀었다. 위험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새끼들은 작은 발로 땅을 디디며 어미 곁에 바싹 붙었다. 기차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비극의 전조였다. 은색 현대차를 몰며 철원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던 최민수 교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곡에 맞춰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철원고등학교에서 새학기를 준비하며 그의 마음은 떠들고 있었다. 깔끔한 차 안과 백미러에 걸린 작은 십자가는 민수에 안정되고 올바른 삶을 비추고 있었다. 50세의 민수는 헌신의 화신이었다. 존경받는 교사로 동료들에게는 예의를, 학생들에게는 열정과 공정함으로 사랑받았다. 그의 수업은 교과서를 넘어 삶의 지혜와 신앙에서 우러나왔다. 하지만 평온한 외양 뒤로 민수는 깊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 3년 전 아내 은정을 암으로 잃었다. 그녀의 부재는 시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남겼다. 당시 12세였던 딸 지연은 어미의 인도 없이 사춘기의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이제 15세인 지연은 강한 개성을 가진 젊은 여성으로 자랐지만 그녀의 독립심은 종종 민수의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양육 방식과 충돌했다. 예전에 돈독했던 부녀 관계는 이제 긴장과 오해로 뒤덮였고, 민수는 자신이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친 건지 자문했다. 차가 시골길에 완만한 커브를 돌자 민수의 생각은 다시 지연에게로 향했다. 최근 그녀는 서운해졌고 거리에 반항적인 태도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기도했다. 주야, 이 아이를 이끌 지혜와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인내를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이상한 소리에 끊겼다.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리는 흐느낌 같았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철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속도를 늦추고 창문을 내려 차가운 공기를 들였다. 이 소리는 점점 커지고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힐이 커브를 돌자 그의 눈은 끔찍한 광경에 고정되었다. 철로 위에 진돗개 어미와 새끼들이 있었다. 어미는 밧줄에 괴로이 몸부림쳤다. 기차 소리가 커질수록 그 움직임은 절박해졌다. 새끼들은 무기력하게 울며 어미 곁에 붙어 있었다. 윈스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망설임 없이 브레이크를 밟자 차는 길가에 띡 소리를 내며 멈췄다. 문을 열고 그는 철로로 달려갔다. 기차는 이제 멀리서 뚜렷이 보였고, 그 거대한 덩치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버텨, 그는 외쳤지만 개들에게는 의미 없는 소리였다. 거리를 좁히며 그의 발은 땅을 세게 찼고, 숨이 거칠어졌다. 철로의 진동이 강해지고 레일의 금속성 소리는 다가오는 시간을 잔인하게 알렸다. 항이 곁에 무릎을 꿇고 민수의 손은 그녀를 묶은 굵은 밧줄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오래된 밧줄은 그의 손바닥을 쓸었다. 기차가 다시 울리며 귀를 찢는 소리에 그는 움찔했다. 빨리, 빨리.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강인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를 응시했다. 의염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새끼들은 더 크게 울며
어미에게 몸을 눌렀다. 민수는 어깨 너머로 기차를 보았다. 이제 수백 미터 앞까지 다가온 그 거대한 모습은 멈출 수 없는 힘 같았다. 그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주여, 안 건넜네. 나치의 마지막 필사적인 힘으로 밧줄이 풀렸다. 빈스는 밧줄을 뽑아냈다. 손은 화상처럼 뜨겁고 욱신거렸다. 그는 새끼 세 마리를 팔에 안고 간이를 불렀다. 가자, 가자. 진돗개 어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눈에는 여전히 경계와 피로가 가득했다. 난 위급함과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을 느낀 듯 그녀는 다리를 절며 일어나 민수를 따라 철로 밖으로 달렸다. 바로 그 순간, 기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빈스는 풀밭에 몸을 던졌다. 바람과 소음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스는 풀밭에 누워 새끼들을 가슴에 안고 숨을 몰아쉬었다. 앙이는 그의 곁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돔은 떨렸지만 살아있었다. 그녀는 민스에게 코를 비비지 않고 깊이 바라보았다. 말 없는 감사의 눈빛 같았다. 민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땅에 기댔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차의 굉음은 멀어졌고 네 새끼들의 작은 울음과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남았다. 일어나 방금 구한 작은 생명들을 아는 채에 그는 이 순간이 그의 삶과 가족의 삶에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는 조용했다. 뉴시의 새끼들의 간헐적인 흐느낌과 뒷좌석에 노은 간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인수는 조심스레 운전하며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들을 구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쇠약한 상태는 이게 시작일 뿐임을 암시했다. 집 입구에 차를 세우고 민수는 엔진을 끄고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잘 관리된 잔디와 화단이 있는 아담한 집은 늘 질서와 안식의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긴박감이 가득했다. 민수는 새끼들을 조심스레 뒷마당으로 옮겼다. 더 오래된 감나무가 그늘을 들이왔다. 엉이는 약하게 뒤를 떨었다. 석연에 그녀의 새하얀 털이 부드러운 빛에 반짝였다. 새끼들을 부드러운 풀 위에 놓고 민수는 물그릇과 냉장고에 남은 닭고기를 가져왔다. 자,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강의 앞에 물과 음식을 놓았다. 강일은 처음엔 망설였다. 경계하는 눈으로 민수를 흘끗 보더니 조심스레 물을 핥았다. 보형식을 먹기엔 너무 어린 새끼들은 위로를 구하며 어미에게 달라붙었다. 집안에서 지어낸 것일 소파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SNS를 스크롤하며 K-팝 음악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검은 머리는 단단히 묶였고 그녀의 표정은 전형적인 10대의 무심함을 띠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민수가 들어오자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의 옷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집중된 듯했다. 마이어는 눈썹을 찌푸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진흙방에서 싸움이라도 했어? 민수는 머뭇거리다 그녀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걔를 찾았어. 그는 간결히 말했다. 지연은 한쪽 헤드폰을 벗으며 약간 흥미를 보였다. 걔? 길고양이 같은 거야? 그런 셈이지? 민수가 대답했다. 곤경에 처했었어.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 이 말은 지연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일어나 민수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다. 거기서 진돗개 어미와 새끼들을 보고 그녀는 멈춰섰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약해 보이는데 강해 보여. 철로 위에 있었어. 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묶여 있었지? 누군가 그들을 죽이려 했어. 지연은 얼어붙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새끼들 곁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누가 그런 짓을 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지연이 그의 말이나 행동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다. 순간 그는 그녀의 냉정한 표정 속에서 동정의 빛을 본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강희와 새끼들의 보살핌에 전념했다.
그는 간이의 상처를 씻기고 영양가 있는 밥을 주었으며 새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헤이, 지연은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점차 뒷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인스의 일을 관찰하거나 가끔 도왔다. 그녀는 특히 새끼 중 한 마리, 헤이, 작고 겁 많은 강아지 은솔에게 매료되었다. 은솔의 눈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아직 이름 없어? 아, 지연이 은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직. 인수는 강희의 발에 붕대를 감으며 고개를 들었다. 진정되면 같이 이름 지으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라보았다. 얇은 순간, 그들 사이의 긴장이 사라지고 말 없는 이해가 생긴 듯했다. 하지만 그 깨지기 쉬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가 뒷마당을 청소하던 중 이웃 주민이 다가왔다. 친절하지만 날카로운 눈의 김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말을 걸었다. 최 선생, 저기 강아지들 때문에 바빠 보이네. 네, 할머니. 인수는 타월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다. 동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걸 들었어. 그 강아지들이 음식을 훔쳤다고 해서 철로에 묶었다던데. 장난이 너무 심했나 봐. 민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가 그랬는지 아시나요? 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숨을 쉬었다. 누굴 탓하고 싶진 않지만 지연이 이름이 오르내리더라. 요즘 하준이 쏘라 민재랑 자주 놀잖아. 민재도 관련된 것 같아. 인수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뒷마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정말 그런 잔인한 일에 가담했을까? 읽기 어려웠지만 이의 책은 행동과 강아지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을 떠올리자 팀 할머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과 대면하기로 했다. 은연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연아. 그는 문틀을 기대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야?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너랑 네 친구들이 저 강아지들 일에 연루된 거야? 지연은 얼어붙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부정하려 했지만 곧 어깨를 떨어뜨렸다. 해칠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속삭였다. 빈수의 가슴은 그 고백이 아팠다. 지연아? 왜 그런 짓을 했어? 음식을 훔쳤으니까. 지연은 변명하듯 말했다. 그냥 쫓아내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났다. 아이, 민스는 눈을 감고 실망을 억눌렀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아이는 그들을 철로에 묶었어. 지연아, 그건 장난이 아니야. 잔인한 짓이야. 알아. 지연은 목소리를 높이며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나 혼자 한 것도 아니야. 하준이 아이디어였어. 민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낮췄다. 누구 아이디어든 상관없어. 너도 거기 있었잖아.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건 우리 몫이야. 지연은 얼굴을 돌려 눈물을 닦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나와 함께 저 강아지들을 돌볼 거야.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친절과 책임감으로. 지연은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빈수는 오랜만에 그녀의 단단한 겉모습 뒤에 아직 존재하는 따뜻한 아이를 보았다. 그들은 몰랐다. 이 일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의 관계와 연민, 용서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윈수는 진실을 맞이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이웃의 말, 지연의 고백, 그리고 그냥 눈에 담긴 말 없는 죄책감. 하지만 민수는 이것이 단순히 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임을 알았다. 그는 잔인한 행동도 치유되어야 할 곳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오후가 끝날 무렵 뒷마당은 조용했다. 아미의 낮은 숨소리와 새끼들의 간헐적인 흐느낌만 들렸다. 민수는 현관에 앉아 강아지들이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지연이 마지못해 새 친구와 함께 나타났다. 하준이 앞장섰고 평소에 오만한 미소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소라가 뒤를 따르며 어깨를 웅크리고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따라왔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곧게 쥔 주먹의 긴장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와줘서 고맙대. 인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현관 계단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야겠어. 하준이 먼저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변명투성이었다. 저흰 해칠 생각 없었다고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인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는 무력한 동물들을 철로에 묶었어. 그게 장난으로 들리니? 하준은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소라는 코를 훌쩍이며 소매로 눈을 닦았다. 린젤은 팔짱을 끼고 침묵했지만 그의 턱은 분명히 굳게 다물어 있었다. 인수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해야 해. 처음부터 말해줘. 아주는 머뭇거리다 민수의 단호한 시선 아래 평소의 거만함이 무너졌다. 봉은에 있었어요. 그는 우물거리며 말했다. 소시지를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큰 데가. 그는 강의를 가리켰다.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를 훔쳐갔어요. 배고파 보였지만 우리도 먹을 게 거의 없어서 짜증냈어요. 그래서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덧붙였다. 우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죄책감에 얼굴을 찡그렸다. 민재가 마침내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목자는 건 하준이 생각이었어요. 난 하기 싫었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네. 농담이지. 하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너도 보고 웃었잖아. 재미없는 척하지 마. 흠언. 인수의 목소리가 그들의 다툼을 끊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너희 모두 잘못했어. 아주 위험한 잘못을.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거야. 말은 잠시 공중에 떠들었고 10대들은 민수의 시선 아래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지연이 마침내 입을 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겁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 내가 거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연아? 기차가 오기 전에 누가 막지 않았다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몰랐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민수가 부드럽게 끊었다. 너는 생각하지 않았어. 너희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야 해. 그는 한 명씩 차례로 보며 단호히 말했다. 너희를 벌주지 않을게. 하지만 가르칠 거야. 이 강아지들은 보살핌과 있네. 친절이 필요해.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야. 너희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덜도가 자신 외의 생명에 책임지는 법을 배울 거야. 안고 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확실성과 죄책감이 드러났다. 하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밥 주는 거야? 밥 주고 청소하고 산책시키는 거야. 윈수가 대답했다. 너희는 이 강아지들이 건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준비가 될 때까지 매일 여기 올 거야. 그게 너희가 이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이야. 소라는 거의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동물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타골랐다. 네, 그녀는 속삭였다. 할게요. 민재는 머뭇거렸지만 잠시 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준은 크게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다. 외출 금지당하는 것보단 낫지요. 다음 며칠 동안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찾아왔다. 하준은 처음엔 퉁명스러웠지만 놀라운 차이성을 보였다. 그는 진돗개의 독립적이고 지저린 성격을 배우고 대화용 재료로 음식을 넣는 장난감을 만들었다. 무관심한 척했지만
새끼가 그의 장난감을 열심히 풀 때마다 그의 얼굴은 빛났다. 소라는 가니의 보살핌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가니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가니가 허락할 때만 그 순백의 털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가니의 상처를 씻고 털을 손질하는 일은 극도의 인내가 필요했다. 강희가 점차 소라의 보살핌을 받아들이자 에이 소라가 올 때마다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신뢰의 미묘한 증거였다. 왜? 전 정말 잘하는 게 없었어요. 소래가 어느 저녁 덕지만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옳게 느껴져요. 정말 돕고 있다고 느껴져요. 도와주고 있어. 민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민재는 가장 작고 겁 많은 새끼 은솔과 친해졌다. 그는 은솔을 마당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녔고 그의 무뚝뚝한 태도는 은솔이 신뢰의 눈으로 그를 볼 때마다 부드러워졌다. 에이, 말 없는 애들이랑 잘 맞나 봐. 민수가 어느 오후 민재가 은솔에게 간식을 주며 쪼그려 앉은 모습을 보고 말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은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럴지도요. 가끔은 그냥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없는 노력을 알아챘다.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때도 있지. 민재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럴지도요. 이 모든 가운데 민수와 지연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긴장과 오해로 가득했던 그들의 대화는 함께 일하며 편안해졌다. 민수는 작은 변화를 알아챘다. 다른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도 지연이 청소를 돕기 위해 남는 것. 난데 새끼들과 놀 때 터지는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 그를 존경과 감사로 바라보는 모습. 어느 저녁 태양의 지평선 아래로 지고 뒷마당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 때 린스는 현관에 앉아 10대들이 강아지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주는 새끼 하나에게 공을 던지며 서툴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소라는 강이 곁에 앉아 이제 매끈해진 새하얀 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인제는 나무에 기대 서 있고 은솔이 그의 발치에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몇 년 만에 진심으로 만족스러워 보였다. 린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치유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연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무심했던 이 아이들은 보살피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민스는 목에 건 십자가를 꼭 쥐고 조용히 기도했다. 주야,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도전이 많겠지만 베이스는 이것이 전환점임을 알았다. 강아지들뿐 아니라 10대들과 그의 가족에게도 잔인함과 잘못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속죄와 자비, 연결의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다. 뒷마당은 이제 기쁨과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방이는 힘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처럼 하얀 털은 태양 아래 빛났다. 난 새 새끼들은 생기 넘치게 마당을 뛰어다니며 서로 장난쳤다. 그 변화는 놀라웠고 지난 몇 주간 그들이 받은 보살핌과 사랑의 증거였다. 민수는 울타리 곁에 서서 미소를 띠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씹드들의 변화는 강아지들의 회복만큼이나 따뜻했다. 그들이 강아지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 자, 준비됐나? 민수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10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흥분에는 달콤하면서도 애틋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몇 주간 그들은 각자 한 마리의 새끼와 특별한 유대를 맺었다. 한 마리를 집에 데려가더라도 형제들과 헤어지는 건 가족과 이별하는 것 같았다. 아준이 먼저 나서며 가장 큰 새끼를 안아 올렸다. 꼬리를 흔들며 똘망한 눈을 가진 생기 넘치는 강아지였다. 이 녀석 데려갈게요. 하준은 웃으며 선언했다. 이름은 불꽃이야. 딱 맞지? 불꽃은 동이하듯 짖으며 하준의 품에서 몸을 비틀었다. 너의 하준은 웃으며 불꽃을 다시 안았다. 한때 오만했던 소녀는 이 새로운 책임에 설레고 자랑스러워 보였다. 불꽃이 널 바쁘게 할 거야. 린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네. 하준이 단호히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소라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암컷 새끼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이 새끼는 온화한 성격으로 놀 때도 소라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새끼의 목에 분홍색 목줄을 조정했다. 손이 긴장으로 살짝 떨렸다. 에런 눈별이여. 음, 소라가 부드럽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 착하고 다정한 애라 예쁜 이름이 어울려. 민수는 미소를 치었다. 은별은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넌 다른 이의 좋은 점을 끌어내는 재능이 있거든. 아, 소라는 얼굴을 붉히며 은별을 안아 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빛났다. 한때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던 소녀에게 이 순간은 자신감과 사랑의 선언 같았다. 민재는 조금 떨어져 서서 은솔을 안고 있었다. 이제 은솔이라 이름 지어진 이 새끼는 민재의 조용한 보살핌 아래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수줍고 깊은 성격이었다. 민재는 늘 은솔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이 작은 강아지가 인내와 안심을 필요로 함을 이해했다. 은설은 우리 집을 좋아할 거예요. 민재가 민수를 흘끗 보며 말했다. 아담도 넓고 조용하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사이에 깊은 연결을 느꼈다. 너랑이라면 은솔은 잘 자랄 거야. 민재야. 그리고 너도 은솔과 함께 잘 자랄 거야. 민재의 표정이 편안해졌고 그는 은솔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예, 같이 많은 걸 찾아갈 거예요. 니의 10대들이 새 동료들과 떠날 준비를 하자. 민수는 자부심과 쓸쓸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한때 무심히 행동했던 이 젊은이들은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 새끼들과의 유대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다마지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떠나기 전 빈수는 그들을 마당에 모았다. 마니는 그의 곁에 서서 순백의 털이 햇살에 빛났다. 떠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빈수는 단호하면서도 감정을 담아 말했다. 너희가 이 강아지들과 너희 자신에게 한 일은 정말 대단해.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잘못은 친절과 노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증명했어. 어디로 가든 그걸 잊지 마. 10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은 그의 말에 무게를 담고 있었다. 완룡식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 감사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새끼들과 함께 그들은 새장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민수는 곁에 서 있던 지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바라보았다. 응, 그냥 기분이 묘해. 새끼들은 떠났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 민수가 동의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강희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강희는 우리와 여기 있을 거야.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빛났다. 이제 가족이야. 그렇지. 아빠? 항상 그랬지. 민수가 대답했다. 그걸 공식화했을 뿐이야. 왜 날들은 평온했지만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가득했다. 강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들의 여정의 동반자이자 추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연은 자랑스럽게 강희를 돌보며 자주 산책을 나가거나 저녁이면 현관에서 함께 웅크렸다. 윈스에게 이 새로운 장은 지연과의 관계의 전환점이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거리는 따뜻한 공유의 순간과 이해로 대체되었다. 아흥이는 단순한 게 이상이었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든 달이었다. 가끔 하준과 소라가 새끼들을 데리고 들렀다. 그들의 장난과 성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문은 웃음과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동료애로 가득했다. 민수는 10대들이 교감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새로운 성숙함이 빛나는 것을 보고 깊은 만족을 느꼈다. 비극으로 시작된 것이 속죄와 사랑,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앙이가 그의 팔에 기대며 머리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너도 이 모든 것의 일부야. 그는 속삭였다. 네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 앙이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득했다. 그 순간 민수는 알았다. 삶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오겠지만 그들은 소중한 것을 찾았다고. 이박하의 친절과 책임. 가족이 끊을 수 없는 유대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수와 지연이 앉은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빛을 들이웠다. 강희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 새하얀 털이 부드러운 빛에 빛났다. 그들의 삶에는 조용한 기쁨과 함께 해쳐온 것에 대한 말없는 감사에 리듬이 자리 잡았다. 지연은 스스로 커피를 한 잔 더 따랐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습관이었다. 그리고 단이를 흘끗 보았다. 정말 우리 간이가 됐어. 아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빛냈다. 네, 항상 우리 간이었지.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뿐이야. 간이는 도미하듯 살짝 짖으며 꼬리로 바닥을 부드럽게 쳤다. 내 손을 뻗어 강희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강희는 집에 온 걸 아는 것 같아.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옆으로 밀었다. 그리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지. 새끼들은 새 가정으로 떠났지만 민수와 지연의 마음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다. 나 하준과 소라는 연락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강아지들에 대한 공통의 보살핌으로 맺어진 유대는 굳건했다. 어느 맑은 오후, 와, 뒷마당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10대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방문했다. 불꽃은 하준이 공을 던지자 에너지의 흐릿한 그림자처럼 마당을 뛰어다녔다. 금별은 소라 곁에 얌전히 앉아 온화한 성격을 유지했다. 은설은 민재를 조용히 따라다녔고 여전히 수줍었지만 한 걸음씩 자신감을 키웠다. 엄청 커졌니? 지연이 앞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혼란을 보며 말했다. 맞아. 민수가 동의했다. 아이들도 하준이 다가와 이마에 땀을 닦았다. 불꽃은 손이 많이 가지만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라는 웃으며 은별을 쓰다듬었다. 은별은 내 그림자처럼 어디든 따라와. 민지는 조용히 덧붙였다. 은솔은 달라. 더 차분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너희 모두 훌륭하게 했어. 아이, 저 강아지들은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해가 지면서 10대들과 강아지들은 감나무 그늘에 앉았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불꽃의 장난스러운 탈출, 눈별의 편안한 장소 찾기 능력, 은솔의 새로운 용기. 지연도 강희의 독특한 습관과 가족의 일원이 된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민스는 딸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은정을 떠올렸다. 지연이 지금의 여성으로 자란 것을 그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그녀의 부자는 여전히 아팠지만 너는 무겁지 않았다. 보통이 아니라 따뜻함을 주는 기억이었다. 휘날자 언약. 마지막 빛이 사라지며 10대들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작별했다. 강희와 지연이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들의 존재는 그들을 하나로 묶은 여정의 조용한 기억이었다. 도드 따난 후 민수와 지연은 현관에 앉아 밤의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앙이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 규칙적이고 만족스러운 숨을 쉬었다. 엄마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할까?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엄마는 항상 사랑과 친절의 힘을 믿었고 네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빛냈다. 동나가 말했던 거 사랑은 느끼는 것뿐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는 거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민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보겠다. 그건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그리고 이제 너는 그걸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지. 멸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민수와 치연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앙이는 몸을 뒤척이며 꼬리로 현관을 살짝 쳤다.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듯 하준이랑 소라. 민재한테 계속 연락 올까? 지연이 물었다. 민수는 웃었다. 그 강아지들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오랫동안 연락 올 거야. 지연은 웃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다행이다.
뭔가 큰일의 일부라는 게 멋져. 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게 삶의 의미야. 시오나, 우리가 맺는 유대와 나누는 사랑이야. 그게 영원히 남는 거지. 밤이 깊어지며 민스는 목에 간 십자가를 꼭 쥐고 그들이 걸어온 여정에 대해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했다. 잔인한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속죄와 친절,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것은 인간의 불굴의 정신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유대의 증거였다. 왕인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그들의 발치에 누웠다. 강인함과 충성의 상징이자 그들의 삶을 잇는 가만시.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은 사랑과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상기였다. 삶은 종종 놀라움을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유대와 교훈을 우리 삶에 엮는다. 강이와 새끼들을 통해 민수, 지연, 하준, 소라, 민질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행동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는 보살핌, 우리가 주는 용서, 그리고 어려운 때에도 친절을 선택하는 순간들 속에 존재한다. 그들의 여정은 아무리 망가진 유대라도 사랑과 인내, 연민으로 더 강하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빈스와 지연의 이야기는 그들이 구한 강아지들뿐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마음에도 두 번째 기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존재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며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유대를 강화하도록 인도했다. 철원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구조를 넘어 인간의 회복과 화해의 여정이었다. 아니와 그녀의 새끼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민수와 지연,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연민의 가치를 가르친 스승이었다. 하즈는 불꽃질을 통해 인내와 헌신을 배웠고 소라는 은별이를 돌보며 자신감을 얻었다. 민재는 은솔이와의 조용한 동행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지연은 강희와의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유대를 되찾았다. 시간이 흐르며 철원평야의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다. 봄이면 벚꽃이 마을 입구를 수놓았고 여름이면 논밭이 푸르게 빛났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졌고 겨울이면 눈 덮인 철로가 고요히 잠들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단이와 그녀가 가져온 교훈이었다. 민수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사랑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뒷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간이는 여전히 햇살을 받으며 누웠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했다.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다니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동물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민수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은정의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었다. 하준, 설아, 민지도 각자의 삶에서 강아지들과의 유대를 간직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심한 10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책임감과 따뜻함을 아는 젊은이로 자랐다. 어느 가을 저녁, 민수는 철원역 근처의 철로를 따라 산책하며 강희와 함께 걸었다. 뒷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는 잠시 멈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 순간이 지금의 기쁨과 연결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강희는 그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부드럽게 코를 비볐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덕분이야. 강희야. 그는 속삭였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철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더 넓은 세상으로 퍼뜨렸다.